다음에 목록. 여기서 이렇게 하고 컬러라고 해서 컬러스 이거는 아이고 왜 안되냐. 그 위에 어딨지?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스케이프 디저블 이거 어떻게 끄지? 어떡하지? 에이프를 붙이라고? 그래. 뭐 할 거냐면은 네. 이 릴레이트는 요거 여기서 네. 월 이거 다 담는 거야. 네. 애든가? 기억이 안 난다. 어펜드인가? 어펜드. 이제 요거를 리스트. 중복을 없애야 돼. 중복 없애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이 릴레이트는 요거 여기서 네. 월 이거 다 갖는 거야. 네. 네. 없애야 돼. 셋. 하면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되네. 된 것 같아. HTML 넣고 HTML 이게 되나? 파이썬에서? 그게 됐나? 셋 거기다 넣어줘도 되잖아. 안 넣어도 돼. 뭐라고 볼까? 큰거 하려고. 색깔 안에 아무것도 안. 아, 오타 있어요. 레디에스. 색깔 뭐뭐 있는지 너무 아니, 색깔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그, 그, 이제 색깔 딱 그것만 하면 돼. 색깔이 어차피 네. 레드 와인 그린 핑크. 잠깐만. 컬러네.
맞네. 팔 88. 88 그냥 이걸로 가야 돼. 772 72, EF 37. 72 그 다음에 2 F37. 네. 쉬었다 할게요. 오. 그렇지. 네. 우선은
색깔은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 나오겠지. 네. 그럼 그다음에 요것도 쌈. 어, 쌈. 확실히 다 살잖아. 네. 네. 검색.
지금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My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부모인 에드가 프랭크 커드 박사는 평범한 사람도 그가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천재적인 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이 레시피를 한국어로는 정규화, 영어로는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normalization이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규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UN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NF, 2NF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UNF는 on, 그리고 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정규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1NF라는 것은 First Normal Form이라고 해서 제1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Atomic Columns라고 되어 있죠. 즉,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에서 정규화된, 첫 번째로 정규화된 표의 차이점은 각각의 컬럼이 아토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컬럼들이 하나하나가 아토믹하다면 그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토믹 컬럼스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partial dependencies라고 하는 어떠한 특성을 만족한다면 이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킨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항목들을 만족시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표들은 여기 있는 이 정규형들을 만족시키는 표가 돼서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6NF라고 적혀 있는 저 단계까지 가면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표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 있는 제3정규형까지가 산업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뒤쪽의 것들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제3정규형을 만드는 방법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여기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조하실 분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첫 번째 탭에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전혀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표를 일단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보면은 토픽, 즉 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표는 타이틀과 이 타입이라는 이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중복키로 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 각각의 행들은 이 두 개의 컬럼을 통해서 식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표시한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언색인가요? 저걸로 표시된 것들은 하나의 컬럼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중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느낌이 좋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지 않는 표들이다 라는 뜻에서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정규형으로 바꿔나가면서 더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걸맞는 표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규형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정규형 끝내고 제2정규형 끝내고 제3정규형 끝내는 식으로 일종의 공정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1정규화를 하러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정규형을 만드는 제1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정규화의 원칙은 atomic columns입니다. 즉, 각 행에 또 각 칼럼의 값들이 하나하나가 atomic해야 된다, 원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unnormalized 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이고요. first normal form이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표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결론은 일단 지우고 저 위에 있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1정규형의 원칙이 뭐라고요? atomic columns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컬럼의 값들이 쉽게 해서 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아토믹하지 않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값이 idb와 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값이면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값이라면 걔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산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컬럼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다 그냥 적어볼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태그는 풀이라고 했을 때 풀이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원한다면 얘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order by 태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첫 글자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 있는 풀이도 엄연한 값이라면 우리가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인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조인할 때도 값이 저렇게 하나의 컬럼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면 조인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원소의, 즉 각각의 컬럼의 값이 하나 이상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토믹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어야 될 상태고, 그것이 해소된 상태를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일단 지우고요. 우리 한번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요 행 두 개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대로 똑같은 행을 넣고요. 이 첫 번째는 idb로 하고 두 번째는 풀이만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에 손실은 없지만 정보의 중복이 이쪽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예, 중복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만 딱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 태그 1이라고 하고 여기는 태그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idb 풀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